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표준 프레임워크 4.1 버전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각 환경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3년 컨트리뷰션 소개도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의 손으로 다듬어가는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에 도전해보세요. 신기능과 개선 내용, 그리고 현재 4.2 버전 예정된 사항들과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향후에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행환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실행환경은 이제 부트 2.7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큐리티라든가 배치 이런 등등등을 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마쳤고요. 자, 그래서 버전은 여기 표시된 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웹플러스나 아니면 리액티브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예제를 좀 우선은 사전에 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라 기반, 몽고, 레디스, H2의 R2DBC 관련해서 저희가 4종의 예제를 배포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돌려보시고 또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은 GitHub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Q&A 쪽으로라도 이렇게 이슈를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향후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웹소켓이라든가 파일 업로드의 어떤 보안 강화 버전 같은 거를 추가로 배포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3점대까지는 이제 egoFrame.rt로 시작을 했는데 4점대부터는 org.egoFrame.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이제 가끔 이거 관련해서 좀 안 된다고 임포트가 안 되거나 오류가 난다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요게 좀 틀려가지고 기존과 달라져가지고 문제가 되는데요. 요걸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 스펙은 JDK8에 서블리 3.1, 그다음에 J2E 7 이런 정도가 베이스 라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통계수로 치면 한 8.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소스는 전부 GitHub으로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은 컨트리뷰션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슈로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의존성 있는 라이브러리들이고요. 버전들이 빨간색은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됐다, 최신화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털 사이트, 여기서 배포가 되고 있고, GitHub는 여기서 지금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폼.xml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는 거고, 현재 이제 저희가 배포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버전이 4.1.0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상태에서 의존성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배포하는 몇 가지들의 예시인데, XML로 정의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예전 버전이면은, 뒤에 버전은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에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 모드에서 적용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 또 문의가 들어온 사항이 저희의 메이블 레파지토리가 이 경로거든요. 이 경로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건데 아직은 막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최신의 URL로 좀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메이븐 센트럴의 정책 변화로서 이제 HTTPS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JDK8이 반드시 또 필요하시거든요. 관련해서 Q&A가 종종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관련된 예제를 좀 배포를 저희가 4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에서는 이제 웹플럭스라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요게 이제 기존의 이제 스프링 엠부시하고 차이라면은 스프링 엠부시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어떤 박스가 이동하는 개념이면
웹플럭스는 이제 리액티브 방식으로서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수도에 수도꼭지를 열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최대한 이렇게 잘 처리가 될 수 있게 빨리 최대한 많은 양이 처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웹플럭스의 리액티브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한 예제를 저희가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DB는 저희가 총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몽고DB하고 레디스, 카산드라, 그다음에 이제 H2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일단은 RDB 중에 JDBC로 연결하면 사실 웹플럭스의 어떤 이런 장점을 발휘하기는 어렵고요. 리액티브 방식 이 반드시 지원되는 그런 DB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타겟을 하다 보니 몽고DB나 뭐 이런 카산드라 이런 쪽으로 저희가 NoSQL 쪽으로 타겟을 잡은 거거든요. 아니면은 RTDBC가 지원되는 DB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DB를 저희가 대상으로 했고요. 각각에 관련된 뭐 특징을 저희 뭐 또 정리 안 해드리면 또 별도 찾으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DB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어떤 이제 특정한 형태가 없는 데이터를 취급할 수가 있고, 뭐 카산드라는 이제 대규모로 확장 가능한 어떤 분산 DB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어쨌든 각각의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한번 저희 샘플 열어서 만약에 사업에 뭐 적용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검토하시거나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제 정말 이게 MVC 기존의 어떤 이런 방식에 비해서 웹플러스, 그러니까 리액티브 방식이 정말 효용 가치가 있는지, 정말 빠른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H2D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200 트랜잭션이 넘어가면은 차이가 꽤 발생하더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적을 때도 기본적으로 응답 속도의 차이는 12하고 5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물론 이제 워낙 둘 다 수치가 낮기 때문에 뭐 이때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 요청이 누적이 될수록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또 이런 이제 웹플럭스라든가 리액티브 방식은 또 고려해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몽고DB를 적용하는 경우는 또 이렇게 되고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되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JDBC 방식의 RDB를 쓰면은 이게 이제 반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런 전체적인 특성을 좀 이해하고 적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또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상당히 루즈할 수 있어서 이게 저희가 배포해드린 거는 그러니까 카산드라, 몽고, 레디스 이런 거는 이제 도커 기반,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거를 이제 서비스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행 환경에 보시면은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제들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웹플럭스는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ex-webplux.zip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걸 다운받으시면은 이제 이런 디렉토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도커 컴포즈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카산드라, 몽고, 레디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도커 컴포즈를 한 번이나 써보셨으면 굉장히 뭐 간단하게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컬 환경은 사실 굉장히 좀 잡기가 좀 어렵잖아요. 각각의 환경이 너무 상이한데 저희가 가이드를 아무리 잘해도 문제점이 꼭 생기거든요. 좀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이거는 이제 도커 기반을 저희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간편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도커 컴포즈 여기 들어가셔서
예를 들면 몽고DB다 그러면은 이렇게 몽고 디렉토리 들어가셔서 도커 컴포저 -d만 붙이시면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다운을 받고 이거를 이제 다 올려주는 것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환경이 뭐 조금 상이해도 어지간하면 다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운로드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기동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디스든 카산드라든 동일한 요령으로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은 여기에 이제 리드미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쪽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몇 가지 좀 간단한 이제 스크립트 가지고 환경을 간단하게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몇 가지만 거치시면은 이제 환경이 준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요 단계, 여기까지 하시고 요 단계에서 서비스 재시작을 또 반드시 한번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오류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도커 이미지를 재시작을 해주시고 마지막 라인에 있는 스크립트 돌려주시면은 정상적으로 환경이 기동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한번 제가 구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카산드라 이거 구동을 시킨다면 부트 기반이다 보니까 부트를 기동을 시키고요. 이미 또 사용을 하고 있나 보네. 일단은 잘 될 텐데 꼭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이거를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잘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앞전에 좀 테스트한 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성능 테스트 한 것까지 확인을 시켜드렸고, 자, 그리고 실제 어디서 다운받는지 이런 거를 여기 장표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또 따로 이렇게 찾아가시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URL을 같이 다 첨부해 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 이 URL 찾아서 다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웹소켓 같은 경우도 한번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이제 웹소켓으로 이제 화면을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EX 스톰프 이쪽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샘플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CPU 사용량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요. 화면상으로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갱신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서버하고 그다음에 이제 웹 클라이언트하고 계속 웹소켓으로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갱신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실 때 좀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실 텐데 가끔 이제 샘플 없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요. 이거는 물론 예전에 있지만 그 샘플들이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게 변경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보안 강화 조치까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문제가 있다면 또 저희한테 제보 주시면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로컬 라이브러리 사용하실 때 이렇게 좀 많이 쓰셨을 거예요. 시스템 패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지정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이제 이번부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밑에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해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아마 뭐 추측컨대 이런 이제 보통 LIB, 웹 INF 뒤에 LIB 쪽에 라이브러리 이렇게 추가하는데 이거를 이제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뭐 이런 의도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적용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돼 있고 실행 환경을 그러니까 표준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 할 때 여기 보시는 대로 네 이렇게 단계별로 좀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3.10에서 구축된 거다 그러면은 일단 4.0으로 올리시고요. 4.0은 다시 4.1로 올리시고 네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링크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해 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뭐 4.1 같은 걸 업그레이드 하면은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이 단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3.10까지 이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요거는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에는 이제 실행 환경,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실행 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개발 환경,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개발 환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윈도우 외에도 이제 맥이라든가 리눅스 기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번 연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가 윈도우도 먼저 만들고 이제 맥이나 리눅스를 이제 적용해 나가는데,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요 4.23 버전이 적용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플러그인이 호환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4.25까지, 그러니까 2022에 공구까지 좀 올린 사항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감안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용은 이제 JDK 11 그리고 맥이나 리눅스는 JDK 17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실행 환경, 그러니까 스프링을 기반으로 한 이 실행 환경은 JDK 1.8이지만 여기 있는 이제 개발 환경, 그러니까 이클립스 기반으로 구동을 시킬 때는 이제 JDK 17이 필요하다.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클립스는 17로 돌리더라도 그 안에서 JDK 1.8로 웹 실행 환경을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컴포넌트라든가 이제 뭐 템플릿 프로젝트 등등등은 저희가 다 최신화 시켰고 MSA를 지원하는 이런 백엔드 서비스 같은 것도 다 최신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GitHub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관련해서 이클립스 버전별 뭐 JDK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끔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요거는 요 링크에 가시면은 이클립스 버전별로 필요한 JDK 버전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0 대비 4.1에서는 이런 좀 차이가 있고요. 한번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아마테라스 모델러라는 걸로 저희가 변경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변경 내역이 좀 발생할 것이다. 여기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CI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는 크게 변경 사항이 없어서 CI나 뭐 넥서스, 젠킨스 이런 것들은 기존 버전을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RCP 기반으로 개발 환경은 이제 RCP 기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클립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러니까 일반 이클립스가 아니고 이클립스 RC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이 환경을 이제 올려서 이렇게 실제 한번 저희 플러그인 같은 거에 어떻게 구동되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플러그인은 이 GitHub에서 배포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개발 환경, 그러니까 이클립스 기반으로 돌아가는 이 플러그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RCP 기반에서 어떻게 임포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이제 소스를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고 한번 기동을 시켜서 여기서 또 뭐 개선사항 있으면은 저희 쪽 이제 컨트리뷰션 쪽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별도로 이거 프레임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뭐 템플릿 프로젝트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 구성 상태, 이 레이아웃도 표준 프레임워크 제공하는 레이아웃 변경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RCP 기반으로 된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플러그인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뭐 저희가 제공하는 개발 환경이 아니고 별도로 이클립스를 받아서 저희 환경을 이제 올리고 싶다고 하면 앞에 있는 이런 절차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필수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거나 이미 설치가 돼 있으면 뭐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플러그인이 잘 설치가 돼 있는지를 보고 싶다고 하면 인스톨레이션 디테일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프레임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플러그인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설치가 된 거죠, 이제. 4.1.0이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개발 환경에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제 템플릿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간단한 이제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뭐 포털 사이트 등등등부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공통 컴포넌트, 그러니까 업무 개발된 어떤 예시의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통 컴포넌트 같은 것들은 이 개발 환경 내에서도 이제 다 생성해낼 수가 있거든요. 별도로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거나 깃허브에서 소스를 내리지 않아도 이 개발 환경 내에서 다 생성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링크를 통해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나 깃허브 통해서도 이 소스를 내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소스나 이런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는 깃허브로 저희한테 이제 PR을 풀 리퀘스트를 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템플릿 같은 거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포털 사이트 예시들부터 해서 등등등.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부트 샘플들도 이쪽 메뉴를 통해서 다 생성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MSA 샘플까지 이렇게 생성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뭐 게시판 샘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여기서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실제 소스는 이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바 콘피그를 기반으로 한 부트 샘플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개발할 때 좀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이제 박형준 책임이 발표할 부분인데요. 리액트 기반으로 백엔드는 이제 이쪽 개발 환경에서 바로 생성이 가능하시고요.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리액트로 된 이쪽은 이제 깃허브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갈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배치 관련된 것도 이쪽에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트로 기동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배치 프로세스, 뭐 파일에서 뭐 파일이냐, 뭐 DB에서 파일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 6종은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통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이 공통 컴포넌트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건축물의 예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파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뭐 청약을 넣기 전에 일단 모델하우스 가서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이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 거금을 내는 이유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공통 컴포넌트는 표준 프레임워크로 업무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샘플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화면 UI도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 뭐 로그인하고 뭐 권한 처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증 처리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에 또 굉장히 보안 이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패치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또 저희가 매년 또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전문 업체 통해서 코드 점검하고 기사 쪽 통해서도 코드 점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다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이제 카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됐다면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휴대폰에다 담아가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관련한 이제 예시가 첨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골디락스 메모리 DB,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일종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사업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이런 거 참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스는 이제 깃허브라든가 포탈, 뭐 아까 말씀드린 개발 환경 통항에서도 굉장히 쉽게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맞는 참고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보안 패치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다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근데 그 이후로 보안 조치를 안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 2019년도, 18년도에 있는 요 내용들은 한번 반드시 참고해서 내가 그 개발한 그 사이트에 요거에 해당되는지, 요 케이스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요. 네. 요거는 굉장히 이제 반드시 패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에 개발한 사이트라면 표준 프레임 개발한 사이트라면 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장표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준화 4.1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확인하시면은 버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은 이제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기술 구성도 아키텍처가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위키가이드 저쪽에 있는 샘플에 대한 위키가이드는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계 예시를 저희가 위키가이드에서 이렇게 작성했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고 실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요 모바일 신분증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걸 가져다가 저희도 이제 이걸 한번 구현을 해서 좀 더 빨리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게 저희가 샘플을 만든 거기 때문에 각각 좀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외부 전문 업체 통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코드 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처리 이력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22년도 말에 했던 거. 이거는 저희 이제 첨부 파일의 아이디가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추 가능하지 않게 패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최신 버전은 당연히 패치가 됐고 예전에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된 사이트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요 가이드를 보시고 패치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샘플로 제공해 드리는 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본값이 이제 이거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집에 도어락을 굉장히 좋은 걸로 바꿨는데 비밀번호가 1, 2, 3, 4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체가 그냥 1, 2, 3, 4로 해놓고 가버린 거죠. 그럼 이게 보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거를 이제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만 사용하는 해시키하고 그러니까 알고리즘 키해시로 변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키가이드 이렇게 돼 있고 샘플은 이제 깃허브에 이거 만드는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패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웹 에디터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URL 접근지에 관련된 패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관련된 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반드시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PDF로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반드시 좀 확인해서 표준 프레임워크로 구현됐는데 뭐 예전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은 이게 요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PDF로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 뭐 이게 실제 적용된 걸 보시고 싶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통 컴포넌트의 최신 버전을 다운 받아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MSA 템플릿이고요. 그러니까
뭐 MSA, 보트 기반으로 해서 뭐 MSA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관련돼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템플릿 프로젝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4.1에서 그러니까 기본으로 돼 있는 부트 2.7에다가 스프링 클라우드가 이제 그러니까 21년 0.3 버전 요거를 채용하고 있고 이 버전이 적용이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할 당시 이 당시의 최신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버전이 적용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이슈 사항이 있는데, 이제 엘라스틱 서치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7점, 10.2까지만 오픈소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상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픈 서치에 대한 이제 추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이 스프링 클라우드 관련된 의존성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에러가 났네요. 네. 네, 이거는 이 중간에 공백이 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가 약간 뭔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사실 스프링 클라우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API 게이트웨이라든가 뭐 유레카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버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거는 3.1.4인데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뭐 4점대를 적용하면 서로 간에 이게 안 맞는 거죠. 오류가 발생을 하든가 뭔가 이제 쫑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맞춰서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적인 요 MS에서 사용한 이 기술 스택의 정리가 되겠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고, 지금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뭐 MSA라는 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게 쪼개서 굉장히 이렇게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잘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뭐 예약 서비스, 검색 서비스, 인증 서비스 이렇게 몇 가지 서비스를 이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현을 한 예시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크게는 6개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콘피그, 그러니까 그 콘피그,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그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이제 콘피그 서버라는 것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영문 파일에서 간단하게 이런 이제 설정으로서 간단한 설정으로 이걸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은 장표에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자, 그리고 실제 뭐 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 사이트라든가 저희가 예전에 발표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쨌든 그리고 히스트릭스나 뭐 리본 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유즈보스 모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유레카 서비스에 대한 뭐 소개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레카 서비스는 실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이제 활성 상태를 이제 그러니까 그 점검해주고 모니터링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엘라스티서치, 그러니까 ELK 스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엘라스티서치가 특정 버전까지만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오픈서치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서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GitHub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뭐 MSA로 가면 로그가 여러 군데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ELK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으로 모인 데이터를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그래피컬하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포를 할 때 그냥 배포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 테스트라고 해서 OPDC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주요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해 주시고 있고, 뭐 올해 이제 네, 참여한 그런 이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점에 대해서도 네, 전문업체 기사 뭐 이런 등등등에서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뭐, 네, 뭐 코드 라인을 따지면 뭐 꽤 많은 것들인데 사실은 이것들이 좀 저희 팀원들도 힘들게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표준 프레임워크에 합류했더니 뭐 굉장히 대단할 건 줄 알았더니 뭐 다른 사업처럼 이렇게 코드 검증을 하고 있고 뭐 거기에는 뭐 옛날 소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다. 힘들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저희가 매년 이렇게 뭐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코드 그 보안은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 루셋이 되겠고요. 네, 이건 이제 행안부 49종에 해당하는 루셋들입니다. 그리고 네, 올해 3월 달에는 이제 아파치 커머스 파일 업로드 관련된 이제 대응도 있었고요. 그래서 버전 1.5로 올렸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JDK 1.6 이상은 최소한 되셔야 된다는 거고요. 기존 시스템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관련된 프레임워크에서 이 해당 버전에 포함이 되면은 반드시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링크를 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크4쉘에 대한 부분이고, 네, 해당 버전은 또 필수적으로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배포하는 환경들을 이제 외부에 노출할 때 기본 비밀번호나 이런 거를 좀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외부에 노출됐을 때 기본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도 저희가 개발 환경하고 이런 표준 프레임워크 신버전 나오면은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교육 환경을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 환경 다른 부분은 이제 뭐 톰캣도 같이 들어가 있고 뭐 DB도 같이 들어가 있고 뭐 전체적 일체가 다 들어가 있어서 뭐 환경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모든 서비스를 다 돌릴 수 있다는 거고요. 뭐 교육용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샘플도 다 저희가 올해 최신화 시켰습니다. 교육용은 이제 윈도우용하고 맥OS용 두 가지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간편하게 뭐 윈도우는 이제 EXE로 돼 있고 맥은 이제 DMZ로 돼 있어서 간단하게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을 배포하는 포털 사이트 링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해외 쪽 뭐 관련해서 저희가 활동했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개발도상국 쪽으로 뭔가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뭐 포털 사이트가 뭐 NCP 쪽으로 뭐 이관됐다든가 등등등 저희가 했던 활동들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주로 했던 활동이나 아니면 개선점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차기 버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그냥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용 환경 쪽은 웹플러스나 리액티브 관련해서 어떤 이제 표준 개발 패턴을 저희가 마련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패턴, 정해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배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기존의 MVC도 사용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MVC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익숙한 상태이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웹플러스는 또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경우도 이제 개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템플릿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다 최신화 시켜서 배포해 드릴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PDC 리더분들께서 또 최종 전문가 테스트를 해주시니까 어쨌든 최대한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배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 프로젝트 등등등 MSA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배포가 될 텐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라고 해서 비동기 데이터 처리하는 연계가 좀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데이터를 이제 배치 처리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특히 새벽 시간에. 근데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스트림,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거 관련된 저희가 연계 예제를 좀 선보일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배치와의 차이점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묶음 단위로 처리하는 거고, 하나는 비동기적으로 처리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하는 거는 뭐 IoT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 예를 들면 온도 데이터, 습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이 데이터가 또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로그 같은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겠죠. 그다음에 뭐 파일들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뭐 DB에 어떤 데이터가 쌓일 텐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제 그 중간에는 이제 어떤 이제 큐서버, 뭐 아니면은 아파치 카프카 같은 이벤트 기반의 어떤 처리,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표준 프레임워크로 가져와서 웹소켓으로 어떤 이제 실시간 차트나 뭐 그래픽화나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저희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 나중에 적절한 어떤 그런 사업의 어떤 요거가 접목이 될 수 있다면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올해도 뭐 교육 환경은 최신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에 맞춰서 갱신했지만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UI UX의 어떤 표준안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건 진행을 하는 거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결과물은 표준 프레임워크 사이트에 결과물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버튼 컴포넌트 어떻게 만드는 게 뭐 좋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CSS가 어떻게 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시 사이트 같은 거를 이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GitHub 위키에 보시면은 작년도에는 이제 자유롭게 이슈도 제기했고, 그다음에 PR을 할 때도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했다면, 올해는 이제 템플릿을 적용을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어떤 항목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그 항목에 어떤 내용을 채워주셔서 저희가 좀 더 이제 검토가 좀 더 체계화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이렇게 템플릿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GitHub에도 이제 위키를 좀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도 위키가 있어서 이쪽에도 이제 만약에 개발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어떤 오류가 있었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다. 어떤 그런 경험담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이쪽을 통해서도 좀 이게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 간에 서로 이제 굉장히 시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쪽에서 굉장히 습지를 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쌓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데로 해서 여기 이제 클론할 수 있는 이제 URL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저희 쪽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PR을 주시면은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신기술 적용이라든가 뭐 AI 빅데이터 등등등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 추진 과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트렌드도 뭐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표준 프레임워크에 도입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직도 쓸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MSA나 웹플러스, 뭐 리액티브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도입을 하고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언어에서 뭐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은 지금 이 장표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이제 그랄 VM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한 또 랭귀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넷이 여기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네, 단넷도 굉장히 큰 비중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리뷰션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컨트리뷰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8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여기 동영상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익숙치 않더라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GitHub 표준 프레임워크 GitHub 통해서 모든 소스가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코드를 공헌해 주셔도 되고 뭐 하다못해 이슈로 이러이러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는 네, 그냥 뭐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내부적 검토를 해서 뭐 내년도라도 이제 반영될 수 있게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혜택은 이제 뭐 개인, 그다음에 팀, 그다음에 최대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약간 소정의 이런 뭐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많은 참여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는 여기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버전과 4.1 버전에 대한 차이점 정리되셨나요? 그럼 이제 찬찬히 4.1 버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전달하실 수 있는 2023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